예, 이번 시간에는 기술 로드맵이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기술 로드맵의 개념부터 살펴볼까요? 기술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기술과 로드맵이 합쳐진 건데요. 로드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기술 로드맵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특정한 지리적 공간에 존재하는 경로 및 관련 정보를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지도인데요. 지도의 목적을 생각해 보시면 여행자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경로 중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위성사진, 전국여행 도로지도, 티맵이라든가 아니면 네이버나 구글 지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어떤 지도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기술 로드맵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R&D 기획 내지는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서의 어떤 로드맵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술 로드맵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D 기획 관점에서 봤을 때 기술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수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미래 수요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그런 어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필요 제품 서비스를 도출하는 과정들이 꼭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필요 제품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이를 개발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 기술을 선정하는 과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경로를 시간축에 따라서 제시하는 어떤 기술기획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과물도 중요합니다만 작성 과정도 상당히 중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기술 로드맵 형태들이 있는데 이런 것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시각적으로 잘 와닿는 어떤 시각화라고 하는 부분들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기술 로드맵 방법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 로드맵 활용 목적은 되게 다양한 측면에서 있는데요. 맨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총괄 사업 전략이나 기획을 할 때도 쓰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있는 것처럼 기술 기획을 할 때 어떤 의사소통을 높이는, 그래서 가시적인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처럼 의사소통을 증진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기술 로드맵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 로드맵 활용 현황 및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맵 활용 현황과 관련해서는 2008년도에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드맵 활용 분야는 로드맵이라는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기술뿐만 아니라 과학 분야 쪽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정책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1990년대 이후부터 로드맵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기술 분야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기술 분야의 로드맵 사례를 보시게 되면 다양한 기술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정보, 전자, 에너지 자원, 기계 제조 공정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 모토로라 사례입니다.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 로드맵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보통 이제 인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1980년대 초반에 만든 로드맵 사례인데 그 당시 10년 정도 타임 프레임을 가지고 로드맵을 작성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축은 기술에 대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해당되는 분야의 기술들이 어떻게 변화할 거고 발전할 것인지를 예측을 하고 그런 어떤 기술 변화에 대한 어떤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 플랜을 10년짜리를 제시를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대기업으로서 경쟁 기업에서 모토로라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을 했었는데요.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R&D 기획 기법뿐만 아니라 기술 경영과 관련된 그런 기법들을 도입을 해서 내재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노력의 일환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드맵 기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로드맵에서 그 당시에 모토로라 쪽에서 이러한 기법들을 적용하면서 성과를 이어진다는 하는 것들을 경쟁 기업에서 좀 파악을 하면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기술 로드맵 방법이 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모토로라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산업이나 협회 차원에서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ITRS라고 해서 국제 반도체 기술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1994년도부터 수립을 했던 건데요. 그 국제 반도체 기술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집적 회로 및 관련 제품 성능의 어떤 비용 효율적 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관련된 산업계 전반의 이해관계자들이 다 참여해서 했던 사례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전체 타임프레임은 15년으로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단기 8년, 장기 한 7년 정도, 15년 정도 타임프레임을 가지고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서로 공유하는 목적하에서 쓴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기술 로드맵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개별 부처가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된 국가과학기술 로드맵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나온 국가기술 지도인데요. 이 당시에는 10년 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제품이나 기능을 선정하고 핵심 기술들을 로드맵 형태로 제시했는데 매크로한 것과 마이크로한 로드맵을 같이 병행해서 제시를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고자 할 때는 이제 기술 로드맵이라고 하는 부분과 기술 로드맵 작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약간 좀 분리해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술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로드맵 작성 절차를 거쳐서 도출된 최종적인 그래픽적 결과물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해장사들이 같이 모여서 합의한 최종적인 결과물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기술 로드맵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절차와 과정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획 관점의 프로세스, 또 하나의 어떤 학습 프로세스일 수도 있고요. 또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합의하는 합의 형성 프로세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는 기술 로드맵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기술 로드맵을 작성할 이런 어떤 결과물을 끌어내기 위해서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는 절차 내지는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로드맵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과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는 어떤 절차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단 먼저 주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로드맵을 작성할 때 어떤 접근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시장 수요 견인이라고 하는 관점, 또 하나는 이 기술 주도라고 하는 관점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시장 수요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미래 시장에 어떤 수요가 있을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런 어떤 시장 변화에 따라서 유망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출하고 그런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필요 기술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시장부터 접근하는 방식이고요. 기술주도 쪽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해당되는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강점이 있을 때 그 강점이 되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장, 어떤 제품 서비스를 접근하는 것,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이제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기획 단계, 기술 로드맵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획을 할 때는 이런 어떤 시장 수요 견인과 기술 주도라고 하는 관점을 같이 병행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로드맵 작성 프로세스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해서 볼 수가,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크게 3단계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기술 로드맵 비전 및 목표 설정부터 시작해서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심이 되게 되고요. 그 전 단계의 어떤 준비 단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조직 내에서 기술 로드맵을 개발하기 위한 필요성을 인식한다거나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산이나 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전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로드맵 작성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 단계에서는 이미 개발된 기술 로드맵에 대한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는 어떤 기획 단계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이해관계자들한테도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혹시 그런 부분들 이제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는 실제 이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후속 조치 단계의 어떤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로드맵 작성 프로세스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4단계에서 볼 때는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들을 기술 니즈를 평가하고 기술 대응 개발하는 이런 기술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요. 6단계로 구분해서 보기도 합니다. 이때는 시장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유망 시장 내에서의 유망한 제품이나 서비스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제품 정의 단계, 그 다음에 이런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뭐 핵심 내지는 필요 기술을 분석하는 기술 정의 단계, 그리고 끝으로 이제 로드맵 작성하는 이런 단계처럼 좀 더 세분화해서 볼 수도 있고요. 결국은 이런 어떤 다양한 관점의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만, 실제 현업에서 로드맵을 작성하실 때는, 활용하고자 할 때는 로드맵에 대한 구성 내용이라든가 개발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을 맞춤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게 되면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로드맵을 수립한 이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재평가를 통해서 수정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뭐 3년짜리, 5년짜리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시장이나 산업적인 상황들, 뭐 기술적인 상황들, 그리고 뭐 사업이나 R&D 환경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변화 상황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 로드맵 위에 롤링 플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지만 실제 이런 기술 로드맵 방법이 실제 해당되는 조직에 유익한 어떤 기획 도구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로드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특히 기술 로드맵 작성 프로세스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실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